오늘 제목은 우리가 진정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성장한 보육원 옆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큰 산 위에는 아주 큰 간판으로 네 글자가 있었는데 그 네 글자가 뭐냐면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 여러분 주변에 산이나 주변의 표지판에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연보호, 저희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아동과 자연보호, 자연을 보호합시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자연보호라는 문구를 보면서 자연보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릴 때 그 산에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칡도 캐서 먹으면서 그 자연에서 주는 포근함과 어떤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한없이 좋아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의 모습도 덩달아 변해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했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어릴 때부터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서성입니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메시지를 건 환경보호 광고는 21세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지구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바다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동식물 생명체가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생명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호라는 말이 붙는 보호아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분리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보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부모, 즉 아빠, 엄마가 아이의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또다시 보호아동이라고 부르니까 아동이라는 존재는 부족하고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호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육원 아동들을 불쌍하고 외로운 아이들로 인식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적대감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점차 생각이 변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보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수많은 부모가 없는 이들을 돌보는 즉 삼촌,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보호라는 말이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세계문화유산 보호, 세계문화재 보호구역, 오존청 보호, 세계보호무역, 동물보호 등 수많은 분야와 단체에서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의 깊이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동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보호아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와 같은 가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아동을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아니면 탄자니아에 있는 초대형 화산인 분화구처럼 감탄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호아동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지만 저는 그만큼 보호아동을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보호아동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사실 고아들도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이나 문화재처럼 말이죠. 자연과 문화재 등을 보호아동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리성과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생겨나고 오존층이 파괴된 것처럼 보호아동을 온전히 보살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수많은 인격장애, 범법자, 사회 부적응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아동을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호아동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1961년 지정된 아동복지법에 보호아동의 기간이 만 18세였던 것을 최근에서야 만 24세로 보호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0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18
어른으로서 수많은 보호 청년들이 사회에 내몰렸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보호 당사자들은 국가로부터, 단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가 사회에서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보호 아동들이 결핍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의 이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 아동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공존하는 아이들로 여겨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호 아동도 우리의 삶과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보호 아동들이 외면당하거나 그들의 삶이 위협받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인들의 사소한 갈등으로 이혼하지 않고 미혼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격리된 아동들의 심리적 치료 상담을 신속하게 하여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